선생님도 수업 중에 영상으로 조금 모자람이 있는 부분 같은 거는 다시 재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잘 활용해서 수업 안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들 영상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문왕부터 볼게요. 통일신라가 언제부터, 어느 왕 때부터 삼국이 통일됐다 그랬었지? 네, 문무왕이었어요. 무열왕의 아들,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부터 삼국이 통일됐어. 연도는 676년. 676년에 이제 삼국이 통일됐다. 그리고 문무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나라가 시끌벅적해요. 왜 시끌벅적해지냐? 진골 출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삼국이 통일됐고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나도 왕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진골인데 나는 왜 왕 못해? 라고 하면서 왕권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문왕이 681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게 뭔 줄 알아? 681년에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도를 죽였어요. 왜? 김음도 자신의 장인어른이 왕의 욕심을 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보기로 보여준 거야. 진골들아 잘 봐. 너네들이 왕에 대한 욕심,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본보기로.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도를 축출하면서 그 김음도가 관련되어 있던 진골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됐던 것이죠. 혹시 필기할 종이 없는 사람 있어? 종이 있죠? 그럼 이 노트는 누구 거야? 이거. 재원이 있어? 누구 거야? 글씨 빨간색으로 쓴 사람. 찾아가요. 여기 놔둘게. 이거는 세 사람한테 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겠죠? 다시. 김음돌의 난을 통해서 진골 세력을 축출했다.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 신문왕이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문왕의 키워드는 엄청난 왕권 강화야. 각 왕마다 키워드가 조금씩 있어. 아까 얘기한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진골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있지. 그의 아들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했다는 키워드가 있어. 그리고 신문왕은 이렇게 강력한 엄청난 왕권 강화를 하는 인물이라는 키워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골 세력들이 힘을 약화시키고자 관료전을 지급했어. 무엇을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자, 관료전이라는 것은 관리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을 주는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야. 토지에 대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 오로지 조세 수취만 가능해. 세금을 걷는 거.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전에는 노급이라는 게 있었어.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놈. 이 녹이라는 것은 세금을 수취할 때 이 개개인의 노동력으로도 수취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 나 개인의 병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사병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노급을 폐지했었다. 진골 세력들의 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다 딱딱딱딱 차단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신문왕은 제도 정비도 했었습니다. 신문왕의 제도 정비. 처음에 이 통일신라가 되고 나니까 영토가 더 어떻게 됐어? 넓어졌지. 영토가 넓어졌으니 이 통치 제도를 정비해야 된단 말이야. 넓어진 영토를 9개의 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오소경을 뒀어. 왜? 수도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야. 선생님이 지도로 그려주면, 자, 이게 한반도 지도가 있죠. 미안하다. 자,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경주란 말이야. 지금 통일신라가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통일신라 영토에 너무 동남쪽에 수도가 치우쳐져 있으니 이걸 보완하고자 구석구석 5개의 작은 수도를 넣었다. 그래서 오소경이다.
구주 오소경 제도로 9개의 주에 5개의 작은 수도,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 구주 중에서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한주야. 왜? 한주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한반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아까 금성이었죠. 경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한주였거든. 여기 지역이. 위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북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했어요. 이 지역이 발해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그래서 무슨 지대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대, 국경지대야. 그렇죠. 그래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사도 두정을 배치하고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었다. 그곳의 이름이 한주 국경지대다. 그리고 당나라에는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주자감이라는 게 있었어. 이때는 신문왕이 우리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던 학교 국학을 설립해요. 국학을 설립한다. 군사 제도도 바꾸는 인물이죠. 군사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일단 수도와 왕실을 중심적으로 호위하는 군대가 있어. 이 수도와 왕실을 호위한다? 가운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앙군이라고 불러.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고, 십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에 이 지방 구석구석을 구주로 나눴잖아요. 구주마다 한정씩 배치하는데 이 한주라는 국경지대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특히나 여기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니 더 많은 군사를 배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주에만 2정의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8 더하기 2가 뭐야? 10이지. 그래서 10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서당 10정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구서당이 뭐라고? 중앙군이라고, 10정이 뭐라고? 지방군이라고. 이렇게 군사제도도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제도 정비. 좋아요. 자, 신문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제 효소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성덕왕이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효소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동생, 남동생이었던 성덕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정전이라는 걸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남녀 불문하고 농민들을 조금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어, 정전은. 그래서 정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주는 편은 아니나 한능검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니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원이 필기하고 있나요? 이 판서 내용을 다 필기를 해야지 선생님이 집에 보내줄 테야. 자, 정전은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전제가 고려시대의 정전제랑은 달라. 여기에 쓰이는 정은 한자로 모든 토지, 이 정자가 모두를 일컫는 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닷전자를 쓰고 있어. 남녀를 나이별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별로 이렇게 다 나눠요. 남자는 정, 나이별로, 그리고 조자, 아들 자자를 써서 추자로 3가지로 나눠. 정, 조자, 추자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거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봐. 여자는 정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녀, 계집 여자를 붙여가지고 여자 여자, 그리고 조여자, 추여자로 남녀를 나이별로 나눠놓은 거야. 그쵸? 모든 사람을 다 나눠놨지.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준다는 거야. 어느 정도 토지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을 해주고 그 반급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수취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정전에 대해서 막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근데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이 유추해 보기를, 황무지 있지. 일단 토지가 넓어졌으니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통일신라에 몰랐었던 황무지들이 많았지. 이 황무지들을
사람들한테 준 다음에 농지로 개간시키려고 그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전이라는 건 이제 성덕왕 때 실행이 됐었고, 성덕왕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통일신라를 일으켜보자. 우리 정말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백성들을 원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뜻을 다 펼치지를 못했었어. 이 키워드를 기억해. 그리고 백관잠이라고 해가지고, 백관잠은 관료들한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가이드북을 만들어준 거야. 관료 가이드북. 관료들이요,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남겨준 게 이제 백관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기 밑으로 보게 되면은 경덕왕이거든요. 경덕왕 때는 굉장히 노급도 다시 부활되고 막 이런 걸 봐가지고 혼란했다, 막 썩 좋은 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경덕왕 때는 엄청난 반전이 있어. 바로 문화적 전성기야. 문화적 전성기. 문화적 전성기였다. 왜 문화적 전성기였나 하니, 여기 보면 노급이 부활되었다. 노급이라는 건 신문왕이 이 진골 세력들의 힘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자 폐지했었던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하고 관료전이 없어진단 말이야. 여기에서 진골 세력들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당시에 왕과 가까이 있었던 시나 시중의 권한을, 시중의 이름 자체를 바꿔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을 격상시키는 거죠. 진골들이 계속 왕권에 대해서 도전 안 해?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야겠네 하면서 시중, 진골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견제할 수 있는, 귀족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중을 격상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격상을 시켰고, 선생님 근데 문화적 전성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 전성기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 성덕왕이 나름대로의 포부를 펼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기려가지고 성덕대왕의 뜻을 길이길이 세대를 지나서도 알리고자 종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성덕대왕 신종이었어. 성덕대왕 신종을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주조를 시작해요. 주조를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건 해공왕 때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 조주. 완성은 언제 된다고? 제작을 시작했고, 완성은 해공왕 때 완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경덕왕 때 마찬가지로 석굴암, 불국사를 또 설립하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해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해공왕 때 완성이 된다. 특히 이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에 무슨 석탑이 있어? 몇 층짜리 석탑 있죠? 네, 맞아.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3층 석탑 있죠.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는데, 그 3층 석탑이 분리가 돼, 얘들아. 그래서 이동시키려고 이렇게 딱 떼어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발견돼? 맞아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발견이 되죠. 정말 막 긴, 우와, 6m짜리 종이가 딱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에는 뭐가 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문화재 부분도, 문화재 파트도 선생님이 여기에서 42번 문제까지만 시험 볼게 라고 얘기했는데 51번부터는 문화재 문제가 쭉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죠.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PPT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문화재 수업 한번 쫙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경덕왕 때는 신문왕이 이렇게 없앴던 노급이 진골 출신들의 반발로 다시 부활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 만불산이라고 해서 들어봤을 때 약간 불교틱하지 않아? 그죠? 불교 공예품이에요. 이 불교 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대종한테 이거를 선물로 줘요. 당나라 황제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게 된다. 당나라에서도 불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나라 대종이 불교 신자고 불교를 굉장히 장려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요것을 만들어서 불교 공역형을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게 되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해공왕은요, 여러분들 해공왕 때부터 이렇게 딱 끊어주셔야 돼요. 해공왕 때부터 이렇게 싹 끊어줘야 돼. 왜냐? 해공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이었었던 김춘추, 무열왕계 마지막 직계손이에요. 뭐라고? 무열왕계 마지막 직계손이다. 해공왕 이후부터는 다른 진골 출신들, 전혀 연고가 없는 진골 출신들끼리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해공왕 같은 경우에는 8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응예지. 우리보다 한참 어리잖아. 해공왕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였던 경수태후가 대신 수령청정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 어떻게 8살짜리 애가 통치를 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근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였으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때는 다른 진골 출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이게 예쁘게 보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반발했어. 그래서 대공의 아우였던 대렴이 같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공과 대렴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지금 나라가 꼴이 이게 뭐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96개의 각간들이 난을 일으켰다. 각간의 난. 여기에서 각간이라는 것은 신라의 최고 관등을 나타내요. 각간. 신라 최고의 관등, 이벌찬을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서 96은 그럼 뭐냐, 각간의 수냐, 그건 아니고, 이때, 난을 일으켰었던 세력들, 난을 일으켰었던 관등들과, 그리고 관등 세력과 이걸 진압했던 세력들이 총 96명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96 각간의 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난을 일으키고 진압한 귀족의 수가 96명이었다. 라고 해서 96 각간의 난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김지정의 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 김지정의 난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면서 해공왕과 해공왕의 부인이 같이 피살돼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열왕 직계손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이게 뭐야? 나라를 내가 원래대로 잘 잡겠다라고 하면서 잘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해공왕이 8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지만 약 15년 동안 제위에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8 더하기 15해봐. 몇 살이야? 23살이죠. 23살인데 그러면 성인이 되고 클 만큼 컸잖아. 그치? 여러분들보다도 나이가 그래도 꽤 많고 성인이 됐으니까 이때 당시 어린 나이가 아니지? 어른이 됐는데 조금 나라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유흥이나 이런 거 여흥을 즐기는데 심취해 있었다고 해. 이거를 보고 김지정이 참을 수가 없던 거야.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위했을 때는 엄마의 수렴청정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나라의 왕실의 이 재정만 바닥내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해공왕과 해공왕의 부인까지 살해하게 된 것인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머리를 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상대등 출신이었었던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이걸 쓱 보고 있다가 이 김지정을 진압해요. 왜 그랬을까? 상대등 출신이지만 이를 진압하면서 더 이상 김춘추 무열함계가 없잖아. 자기가 뭐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선덕왕으로 제위하게 된다. 여기까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키워드 해공왕 때 이제 무열왕 직계손이 끝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신라 하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때부터는 신라 하대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헌동왕 김원창의 난을 중심으로 신라 하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열왕 직계손이 끝났으니 이때부터는 모든 진골 출신들이 다 누구나 왕이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신라 하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좋습니다. 옆으로 잠깐 이동을 할게요. 김양상이었던 선덕왕, 사실 업적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크게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라 하대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만 얼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요때 이 원성왕으로 넘어가면서부터가 조금 그래. 김경신이었던 원성왕으로 넘어가면서 이 선덕왕 다음에 왕에 재림할 사람 있죠. 왕위에 오를 사람이 딱 정해지지가 않았잖아. 그치? 정해지지가 않았지. 왜? 지금부터는 이제 굳이 무열왕 직계손이 아니어도 다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하고 있을 때 바로 김주원이라는 사람과 원성왕이랑 둘이서 누가 왕이 될까 해가지고 왕위 이 계승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김주원에 대한 얘기는 이래. 김주원이 왕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관식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 원성왕과의 왕위 쟁탈전에서 김주원이 패배하게 돼서 강릉으로 축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결론 뭐야? 김주원이 왕위에 올랐어, 못 올랐어? 못 올랐어. 그래서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켜요. 이때 당시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는데 왜 우리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한 거야? 우리 아빠가 왕이었으면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김원창은 나중에 자살해요. 결국에 이 난을 일으킨 다음에 자살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픈 인물이 김원창의 아들이었던 김원문이었지. 김원문도 되게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강릉으로 축출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 아버지 왕에 못 올랐어?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진압당하고 이후에는 김원창 자기 아버지가 자살까지 했으니 이런 부분이 김원문한테는 굉장히 슬펐던 거야. 그래서 김원문도 나중에 해가지고 경기도 여주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용인을 공격했다. 지금 우리 그 경기도 수원 용인 있죠? 용인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압이 되죠. 자, 근데 원성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현덕왕 때 있었던 김원창의 난과 김범분의 난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고, 원성왕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요. 요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야. 독서 삼품가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지. 책을 읽으면은 삼품 중에 세 가지의 품, 한마디로 관리 등급 중에 하나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삼품이 쉬워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읽었냐?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은 상품, 중품, 하품, 유교경전을, 이 책이 그냥 아무 책이나 되는 게 아니야. 어제 저기 동건이가 읽었던 긴김밤 이런 거 많이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유교경전을 많이 읽은 지식인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던 거야. 진골 출신들이 계속 정계를 차지하고 있으니 똑똑한 사람을 뽑고자 했던 원성왕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이 독서상품과를 실시해가지고 유교경전을 많이 읽은 똑똑한 관리들,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관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였지. 근데 그래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세 가지의 품으로 이제 관직을 주었다 해서 독서삼품과인데, 아쉽게도 요것은 잘 실시는 되지 못했습니다. 진골 출신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
진골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지는 못했었다. 다만 원성왕도 왕이 재림하고 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선덕왕의 상대등 출신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원성왕도 나중 가가지고 상대등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직위가. 상대등이 뭐라 그랬지? 귀족회의에서 가장 높은 수상의 자리가 상대등이라고 얘기했었지. 귀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가 뭐였는데? 신라의 귀족회의가 뭐였는데? 그렇지, 화백회의였지. 화백회의에서 수상이 누구라고? 상대등이라고. 이 사람이 상대등이었을 때 원성왕은 그보다 낮았지만 선덕왕이 왕이 올랐을 때는 원성왕은 상대등의 자리에 올랐었어. 화백회의의 수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하면 똑똑한 관리들을 좀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골 출신들만 계속 관직을 차지하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독서상품과를 실시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왕의 힘이 이전보다 강한 느낌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신라 하대의 키워드는 신분왕 때 향상됐었던 이 시중과 시중의 권한과 왕권이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게 되고 귀족 출신들, 진골 출신들의 힘이 올라가면서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야.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요? 자, 귀족, 진골 출신들의 힘이 오히려 향상되고 그러면서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권한도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왕권과 이 시중의 역할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부터는 왕위 쟁탈전이지 선덕왕, 원성왕, 현덕왕까지는 계속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왕위 쟁탈전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덕왕 때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마찬가지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였던 김주원이 왕에 오를 수 있었는데 왕이 재림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난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던 시기다. 왕위 쟁탈전. 진골 출신들끼리 스스로들이 왕에 오르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었고 현덕왕 다음에는 선생님이 구태여 쓰진 않았는데 효소왕이었어요. 효소왕 때는 현덕왕이 효소왕이 아니라 흥덕왕이었지. 흥덕왕, 죄송합니다. 쓰셨다면 흥덕왕. 자, 흥덕왕 때였는데요. 흥덕왕 때는 흥덕왕의 업적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가 돌아왔습니다. 장보고는 어린 나이 때부터 당나라에 가가지고 수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우리나라 바다에 너무나도 많은 해적, 도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바다의 도적 대 해적이 많다는 거지.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청해진을 세웠는데 여기가 해양 무역의 중심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혹시 모르면 다 적어. 청해진 밑에다가 완도를 적고 청해진 설치에다 괄호를 치고 장보고를 쓰는 것이죠. 장보고도 마찬가지로 나중 가가지고는 이 신라 하대, 지금 신라 하대에 왕위 계승, 왕위 쟁탈전에 휩싸여요. 이 사람도 완전 여기 말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위 쟁탈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장보고가 직접적으로 왕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던 건 아니야. 다만 자신의 딸을 이제 왕위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 뭔가 이 사람도 왕권의 뜻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통일신라 시기에서 가장 망국이었던 진성여왕 한번 해볼게요. 진성여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의 모든 역사에서 여성이 왕위에 올랐던 건 딱 세 차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신라였어. 첫 번째는
신라가 통일되기 전이었었던, 맞아요. 선덕여왕, 그리고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 근데 진덕여왕이랑 진성여왕이랑 헷갈린다고 요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인데, 진성여왕 어떻게 구분하냐? 진짜 성격이 안 좋은 여왕 해가지고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이 왜 성격이 안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 왕실에서는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고, 귀족들이 이제 사치를 부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왕실의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채울 거야? 나라의 국정 90%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재정 90%는 사람들의 세금이야. 그래서 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 선생님도 운전하고 다니면은 요즘 또 운전하고 다니면서 벌금 내기 딱 좋게끔 이제 교통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 나라가 많이 어렵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강력하게 수출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에서 뭘 해줬다고 자꾸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짜증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농민들 이 분기를 일으킨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아, 언제까지 세금 거둘 건데 세금 수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닥달을 하냐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거, 조세 수치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다. 아, 잠시만요. 조세 수치에 대한 반발로 난이 일어났던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이었습니다. 사벌주라 그래가지고 상주에서 아까 구주 오소경이라 그랬지? 19개의 주로 나눴던 곳 중에 상주에서 이제 난이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적고적의 난이 생각보다 세. 이거는 원종과 애노의 난 다음에 일어났던 난인데, 적고적의 난이 진짜 센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5개의 작은 수도 말고, 통일신라의 수도는 어디지, 재원아? 신라는 수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 경주. 그렇죠. 경주. 금성, 경주죠. 이 경주에 있는 금성을 장악해요. 경주성을 장악하는 게 적고적인 난이야. 빨간색, 고적이라는 건 뭐야? 바지를 입은 이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적고적의 난입니다. 붉은 바지에 도적대들 해가지고 적고적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도를 장악하기도 했었다. 진성여왕이 성격이 진짜 안 좋은 이유,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선생님은 뭐 바빠서 카톡을 보고 답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도적으로 카톡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격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 좀 별로지 않아? 카톡 읽어놓고 답장 안 하고, 읽어놓고 답장 안 하고, 무시하고. 바로 채치원의 시무는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쓴 거야. 시무십조라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세요. 지금 나라가 개판입니다. 나라가 이거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무십조를 딱 보고 고의 접어서 일십을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요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채치원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채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 합격한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빈곤과라는 것은 관리로 등용이 되는데 외국인 전형인 거야. 당나라의 관리를 등용하는데 우리 신라 사람을 등용하려면은 아무 과에서나 다 등용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빈곤과 뭐라고, 영주야? 외국인 전형이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빈곤과였고, 채치원은 그 빈곤과에 합격을 했던 인물이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렸었던 상소문과 같은 시무십조를 무시해버리고 채치원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흑흑 산으로 가게 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무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무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이 무진주에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견훤은 훗날에 나중에 이제 900년이 됐을 때 900년 때 후백제를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후백제. 자, 그리고 요것도 여기에다가는 왜 별표를 안 쳤을까? 이 당시에 이 신라 왕실 출신의 왕자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대, 치아가. 요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잇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작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불길하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버려버려요. 이 아이를 버릴 때 죽이라고 한단 말이야. 불길하다고. 근데 죽이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밖에서, 성 밖에서라도 키워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벽 밖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창살에 눈이 찔린 거야. 으악! 그래서 눈이 한쪽 없어요. 우리가 그 눈이 한쪽 없는 인물 누구입니까? 궁예. 맞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성 밖에서 크게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 궁예는 당시에 호족 출신이었던, 지방세력 호족 출신이었던 양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 양길의 부하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성장했던 궁예는 훗날의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는 인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경순왕, 마지막 신라의 왕이 남아있는데 경순왕 전에는 경혜왕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왕이었고 신라 마지막 왕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냐면 경혜왕이 살해당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경혜왕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견훤이었어요. 견훤은 일단 본 마인드 자체가 신라를 되게 싫어해. 신라를 엄청 싫어해. 그리고 이 사람은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켰지만 전반적인 모든 전라도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 왜? 옛 백제의 영토는 다시 다 회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가 있었던 인물이었고 특히나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흘러가고 동근아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통일신라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인물이야, 견훤. 그래서 견훤이 사실상 경혜왕을 직접 죽인다기보다는 자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경혜왕은 목숨을 잃게 되고 경순왕은 그래서 자기 전대의 왕이 견훤 때문에 후백제의 견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래서 나라가 정말 망국의 길로 치달았을 때 후 고구려가 나중 가가지고 고려가 된단 말이야. 이 고려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한테는 선택권 자체가 영주야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있어? 지금 경순왕한테는 선택지가 없어. 왜냐면 자신의 성대를 죽였었던 후백제한테 항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동근아? 너였으면 후백제한테 항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나의 전대 경혜왕을 죽였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 후고구려에서 시작됐었던 고려한테 항복을 하게 되면서 통일신라는 고려와 합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왜 이렇게 다들 졸려하실까?